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고용 한파에 궁여지책으로 자영업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무급 가족 종사자까지 늘면서 제주 지역 비임금 근로자 비율은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승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함께 키즈 카페를 창업한 한모 씨. 새로운 일자리를 찾다 마땅치 않자 창업을 결정한 겁니다. 하지만 비슷한 가게들이 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종업원도 두지 않고 있습니다. 재취업을 하기에는 좀 제주도에 적당한 일자리를 구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직장 동료랑 같이 해서 고용 한파에 제주 지역 자영업자는 11만 3천 명으로 1년 만에 11,000명이나 늘었습니다. 월급을 받지 않는 가족 종사자까지 합하면 도내 비임금 근로자는 13만 4천 명, 전체 취업자의 35%로 전국에서 가장 높습니다. 경기 침체에 신규 채용이 크게 줄면서 1.5%에 머물던 실업률은 2.6%로 뛰었고 고용률도 68.1%로 0.4%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실업자는 1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천 명 증가했고요. 자영업자 같은 경우는 작년 4월 10만 2천 명에서 올해 4월 11만 3천 명으로. 일자리의 질도 좋지 않습니다. 임시 근로자나 일용직 근로자는 9만 3천 명으로 전체 임금 근로자의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주의 산업 구조가 서비스업에 편중된 이유가 큽니다. 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활임금 확대와 같은 정책적 배려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고용복지를 개선을 해서 이 개선은 이제 행정도 같이 참여해야 되고 민간도 노력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제주도는 노동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고용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용역을 거쳐 올해 안에 노동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제주 지역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에서 제주도 개발공사 행정직이 9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가 지난달 30일부터 8일간 상반기 공공기관 직원 통합 채용 원수 접수 결과 31명 선발에 모두 533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이 17.2대 1로 나타났고 제주도 개발공사 행정 6급은 94대 1로 최고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제주도는 오는 18일 채용기관별로 시험장 2곳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올봄 비가 내리지 않으면서 제주 전역이 초기 가뭄 상태에 놓였습니다. 장기화될 경우 농작물 피해는 물론 수돗물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스프링클러가 쉴 새 없이 돌아가며 물을 뿌립니다. 파종한 밭에 차광막까지 덮어놨지만 따가운 햇볕에 흙은 금세 말라버립니다. 물이 새벽에는 조금씩 나오는 실적인데 이제 비라도 이제 한번 좀 와주면 한 2, 3일, 3, 4일 정도는 농민들이 그래도 조금 좀 편한 마음에 농사를 짓지 않을까. 한 달 전에 파종했다는 인근의 취나물 밭도 사정은 마찬가지. 비가 오지 않아 그나마 잎이 돋은 취나물은 노랗게 타들어가고 아예 싹이 나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올 봄 강수량이 평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제주 서부 지역을 중심으로 토양은 매우 건조한 초기 가뭄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맑은 물이 흐르던 하천도 자갈이 훤히 드러날 만큼 메말랐습니다. 물놀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수량이 많은 곳이었지만 지금은 바닥에만 물이 고여 있습니다. 평소에는 물도 막 깨끗하고 많이 차가 있고 오면은 굉장히 좀 경치도 좋고 좋죠. 여기가 지금 완전히 다 물 마르고 안 깨끗하고 너무 안 좋지 지금. 봄 가뭄이 이어지면서 한라산 어승생 수원지의 저수량도 급감했습니다. 저수량이 최대 용량의 40% 수준인 25만 톤까지 줄면서 지난달 초부터 인근 지하수 관정을 통해 상수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어승생 저수량이 많이 부족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출량을 최대한 줄이고 예비 취선으로 개발한 지하수를 이용해 가지고 공급하고 있는 실정이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두 달여 동안 제주에 내린 비는 129mm로
평년 강수량의 4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장마 전까지 비다운 비가 내리지 않고 가뭄이 지속되면 농산물 피해는 물론 생활용수 공급에도 차질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올해 마늘 수매 단가가 지난해와 동일한 1kg에 3,00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마늘 제조협의회는 마늘 수매 단가를 인상할 경우 주산지 조합 경영에 어려움이 생기고 수매 단가를 인하하면 농가의 불만이 고조될 것을 우려해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제주산 마늘 생산량은 3만 1,000톤으로 지난해보다 15%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2공항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자며 정부와 제2공항 반대단체가 도민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은폐 논란을 빚고 있는 ADPI 용역 보고서 내용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지만 결국 입장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박주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대 쟁점은 ADPI 용역 보고서였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들은 국토부가 제2공항 건설을 위해 제주공항의 남북 활주로 활용 비중을 높이자는 보고서를 폐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국토부가 사전 타당성 용역에 9조 원이 투입되는 바다 매립 공사안만 반영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달랑 바다 매립하는 안만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현 공항 활용하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 보고서의 내용을 실제로 반영하려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었고 그래서 어떻게 했다라고 보고서에 수록이 되면서 그 보고서를 폐기를 하거나 국토부 측은 보고서는 기술적인 차원에서 검토된 것으로 남북 활주로 활용을 높이려면 19개 조건이 충족돼야 해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라며 보고서 고의 폐기 의혹에 대해 일축했습니다. 정상적으로 마른 활주로에서는 1900m면 가능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대 이륙 중량으로 하면은 실질적으로 모자랍니다. 유신과 ADPI 사가 간의 맞은 계약서에 따라서는 이 자료를 제3자에게 공개할 경우에는 ADPI사의 사전 서면 승인이 필요하다라는 계약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공항 반대 측과 정부 측과의 입장차가 계속되자 제2공항 반대 주민들과 현 공항 주변 지역 주민들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당 60회 운항이 가능한 사만에 대해서 ADPI가 제시한 아이디어를 더욱 국차화해서 소음 검토라든지 추가적 조사 연구를 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5에서 60회라면 계속 항공기가 뛰고 내릴 텐데 그 소음에도 그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ADPI 보고서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검토위는 오는 29일에 열릴 4차 회의에 용역진을 불러 ADPI 보고서의 현공항 활용 방안이 사전 타당성 용역에 반영되지 않은 이유 등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논란이 일고 있는 제주도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오늘부터 열리는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집니다. 홍명환 도의원이 발의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은 보전지구 1등급 지역 안에서 설치할 수 없는 시설에 공항과 항만을 추가한 것으로 오는 21일 열리는 환경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제주도의회는 오늘 오후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372회 임시회를 7일간의 회기로 개최합니다. 4.3 희생자 유해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유가족 추가 체혈이 재개됩니다. 제주도와 제주 4.3 평화재단은 오늘부터 석 달 동안 4.3 희생자 유해 284구에 대한 신원 확인을 위해 희생자의 직계와 반계 6촌까지 체혈을 실시합니다. 올해 추가 체혈되는 혈액은 지금까지 체혈된 유가족 939명의 혈액과 함께 유전자 분석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요즘처럼 농사일이 바쁜 철에는 제때 끼니를 챙기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농민들에게 점심을 대신해주는 공동급식 사업이 추진돼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여 가구가 살고 있는 정선의 한 농촌 마을. 고추 모종을 심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밭도 고르고 물도 줘야 합니다. 워낙 바쁘다 보니 끼니를 챙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농민들이 일을 마치고 하나둘씩 급식소로 모여듭니다. 바쁜 농민들을 위해 마을 부녀 회원들이 매일 돌아가며 점심을 준비합니다. 주민들이 한 곳에 모두 모이다 보니 점심시간은 마을 잔치나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니 오해, 갈등, 영농 계획, 앞으로의 그 농사 계획 같은 것도 서로 의견 교환을 하고 농번기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 실정을 감안해 정성군이 공동 취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 지원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의 가사 부담을 경감하고 영농 참여 집중을 통해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제고의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현재 160개 마을이 공동 급식을 시행하고 있고 반응이 좋을 경우 계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농번기 마을 공동 급식은 일손 부족도 덜어주고 주민 친목도 도모하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더위의 기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의 낮 기온은 26도까지 오르면서 6월 중순의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 고온 현상은 내일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다행히 더위를 식혀줄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다만 양이 많고 길게 내리겠습니다. 내일 낮부터 비가 시작돼 일요일 오전까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비의 양은 50에서 100mm고요. 남부에는 150, 산지에는 2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남부와 산지에는 호우 예비특보도 내려진 상황입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 북부와 서부 19도, 남부 21도, 동부 17도로 어제보다 조금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북부 26도, 서부와 남부, 동부 24도까지 오르면서 어제만큼 덥겠습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은 19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 기온은 23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오후에 남쪽 먼바다에서 2.5m까지 약간 높게 일겠고요. 남쪽 먼바다에 내려진 풍랑 예비특보는 내일 낮부터 발효될 전망입니다. 현재 제주공항은 구름 많은 가운데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내일 낮부터 시작된 비는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도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렌터카 총량제 도입에 반발해 대기업 계열 렌터카 업체 5곳이 제주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롯데렌탈과 SK네트워크스 등 5개 업체는 제주도가 재량권을 남용해 사유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차량 운행 제한 공고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습니다. 제주도는 차량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도내 렌터카 3만 2천여 대 가운데 7천 대를 줄이기로 했고 자율적으로 줄이지 않는 업체는 이달 말부터 운행 제한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국가연구개발비를 들여 와셋과 오믹스 등 부실학회에 참여한 제주대학교 교원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육부가 부실학회 참여와 관련해 전국 4년제 대학을 전수조사한 결과 90개 대학의 소속 교원 574명이 808회에 걸쳐 부실학회에 참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제주대는 교육부로부터 관련 교원 11명의 명단을 통보받아 자체 감사를 실시하고 6명에게 주의 경고, 2명에게 경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전교조 제주지부는 성명을 통해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의 서귀포 학생문화원 구간을 지상차도로 만드는 계획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아이들의 안전한 교육활동을 위해 지상 도로 개설은 중단돼야 한다며 도로 개설보다 도시의 차량 진입 자체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교통정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라졌던 희귀식물 비자란이 복원됐습니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은 제주도 세계유산본부와 2015년부터 비자란 자생지를 복원해 5년 생존율이 70%를 넘어섰고 개화율도 68% 이상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비자란은 오래된 나무에 붙어 자라며 우리나라 제주에서만 자생하는데
남획과 기후변화로 급격히 줄어 멸종 위기 식물로 지정됐습니다. 제12회 제주 해비치 아트 페스티벌이 다음 달 10일부터 13일까지 나흘간 서귀포시 표선면 일대에서 열립니다. 제주도와 한국문화예술회관 연합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아트마켓과 교류협력 네트워킹, 제주인 페스티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올해 페스티벌은 공연예술 중심 행사에서 벗어나 문화예술교육, 전시 분야까지 포함한 문화예술 행사로 확대 운영됩니다. 제주 해녀들이 입던 해녀복이 관광 상품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서귀포시는 낡은 해녀복을 이용해 돌고래 인형과 열쇠고리, 액자, 지갑 등의 시제품을 제작했습니다. 해마다 버려지는 해녀복은 1,000벌 정도로 서귀포시는 민간 업체에 디자인을 이전해 하반기부터 상품을 판매할 계획입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